어, 코로나가 8,000명을 넘을 뻔했죠, 오늘 아침에. 네, 뭐 코로나 와중에도, 네, 애들은 또 공부를 해야 되고, 어, 그 방역 패스 해가지고 이제 애들 아니면 학원 뭐 못 다닌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거가 이제 좀 연기가 될 수도 있다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안타까운 거는 안 맞았던 애들도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니네 오늘 니네 맞을 거니? 그래서 맞아야죠,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참, 이게 영상 나가긴 할 텐데 참 안타까운 건 정부가 왜 애들을 그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거긴 하지만 좀 되게 웃기긴 해요. 예, 못 맞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이들이 독서실이나 학원이나 PC방을 못 가면 집에서 아예 못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좀 안타깝긴 했어요. 네. 어, 예비 중1이고 여기 좀 춥나요? 방법이 예비 중1인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희 학원 시스템을 아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저희 학원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오늘 뭐 오신 거는 이제 예비 중1 아니면 이제 중2 올라가는 분들이 중등 수학 공부 어떻게 하고 뭐 그 뒤로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능 얘기부터 왜 하냐면 결국은 이제 중등 수학 때 중등 학교를 준비하는 거는 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 예비 연습 단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초등에서 처음 오신 분들은 수능이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어, 수능 자체가 이제 예전과 달리 이제 교과 과정이 변경돼서 지금은 이제 공통 과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학 1, 수학 2라고 하는 지금 고2 때 배우는 과목 위주로 가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 수학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고등 수학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생각을 하지만 제가 이제 예전 설명에서 또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수원스투를 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고등 수학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죠. 그러니까 고등 수학을 정말 많이 해야 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제 고민이 되고 하는데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는 중학교 시절에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제 목표가 뭐 그거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중등 과정을 빨리 소화를 하고 고등 수학을 나가서 그것을 심화를 많이 하고 반복을 해서 결국은 이제 고등학교의 기출문제 아니면 더 나아가서 수능 문제를 적응하는 데까지 아이가 준비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생각해요. 어머님들 생각하시기로 이렇게 리니어한 곡선이죠. 이렇게 직선식으로 애들이 수학 실력이 늘진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지루한 기간을 거치다 보면 어느 순간 애가 달라져 있는 보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게 처음에는 안 올지라도 좀 이제 기다리더라도 그러니까 방법이 좀 맞다면 기다려서 목표는 그렇죠. 그러니까 목표는 중3 시절에 고등 수학을 끝낸 상태에서 그 심화나 아니면 기출문제도 풀고 해서 굉장히 많은 그 고등학교 가는 준비를 중3에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중2에서 중3 넘어가는 겨울방학부터는 고등 수학을 복습을 할 수 있는 뭐 그 정도가 되면 사실 가장 바람직하긴 해요. 근데 거기까지 이제 가는 여정에 대한 얘기인데 말씀을 드리면 뭐 여기 아까 중1 학부모님도 계시는데 일단 초등 수학이랑 좀 다른 점은 초등학교랑 다른 점은 예전에 이제 자유학년제 하고 나서부터 중1이랑 초육이 좀 비슷하긴 한데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이 앉아서 공부 오랫동안 하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물론 지금 요새 이제 전체적인 교과 과정 자체가 뭐 아이들이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활동도 하고 이제 이런 게 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 제가 애들 왔을 때 애들이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앉아서 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비단 요즘 측면뿐만이 아니라 이제 초등수학 때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 시간에 한 40문제를 풀어서 채점을 막 하면 한 하나나 두 개 틀리면 나 이거 실수야 그러고 이제 넘어가고 하면 자기가 이제 한 시간 정도 공부를 하면 나 이제 공부했으니까 놀아야지 이제 이런 게 좀 될 수 있는데 중등 수학에 와서 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본인이 공부를 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본인이 몇 문제 못 풀었거든요.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 초등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러니까 그 어려운 문제를 풀긴 풀어야 되거든요. 어려운 문제 푸는 연습을 하고 하는 거를 뭐 어머님이랑 하던 어떤 학원에서 하던 저희랑 같이 하던 그런 거를 이제 수업 시간에 도와주는 사람을 통해서 뭐 단계적으로 그 어려운 문제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제 해결을 하고 넘어가는 경험을 하고 이렇게 해서 중등이 어려운 걸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이가 그거를 느끼게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중학교의 어려운 문제, 고등학교의 어려운 문제, 그 허들을 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단순히 이제 그 쉬운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이제 처음에 나갔을 때는 어려운 문제도 좀 푸는 연습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초등학교랑 달리 이제 시험이 중2부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험 보는 연습을 아이들이 좀 하긴 해야 돼요. 굉장히 착실한 아이들이 있어요. 되게 엄마 말씀 잘 듣고 글씨 되게 예쁘게 쓰고 노트에 지우개 자국 하나 나면 되게 싫어하는 여자애들 있잖아요. 그죠? 앞에서부터 이름 이쁘게 쓰고 시험을 보면 하염없이 되게 오랫동안 봐요. 시험을 풀다가 계산을 하는 자국이 있는데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지우고 다시 하고 다시 이렇게 놓고 그 아이가 그렇게 해서 시험을 봐가지고 1시간 동안 시험 봐야 되는 걸 2시간 동안 보면 미안한 얘기지만 한국에서 입시는 되게 힘들어요. 그거를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은 시험 보는 연습을 해서 본인이 시간 부족하는 걸 느껴야 되는 거죠. 그런 경험들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심화 교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듣는데 일단 제가 다른 학원 뭐 얘기 잘 안 하는데 일단 사고력 수학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사고력 수학은. 사고력 수학은 해서 막 그 문장제 긴 건 애들이 읽기도 힘들어할 뿐더러 아이들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앞에서 선생님이 그냥 잘하는 거 보여주는 것뿐만 그것만 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결혼 안 했지만 제 주변에 이제 결혼한 애들이 이제 사고력 수학을 보낸다고 얘기를 하면 제가 말리고 항상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초등학교 때 제일 중요한 건 연산을 정확하게 하는 연습을 들여라. 빠르게 할 필요 없다. 연산은 정확하게 하다 보면 빨라진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잘하고 중등 수학을 시작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부터 교과 과정을 보면 다시 모든 덧셈, 뺄셈부터 다 정의를 해서 수학적인 언어로 새로 시작을 해요. 그럼 초등학교 과정 중요하지 않냐? 중요하죠. 그래서 연산하는 거랑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뭐 연구 결과 같은 데 보면 초등학교 때 그냥 단순하게 세는 연습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중등 과정에 공식이나 식을 배워서 하는 것 자체는 아이들의 창의성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뭐 그게 수학 연구라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사실은 뭐 제가 입시를 그동안 20년 동안 가르쳐 본 바로는 미안한 얘기지만 그거는 수학자를 제가 길러내지 않는 한은 그냥 중등 걸 빨리 하는 게 낫더라고요. 그런 거는 이제 아이의 어떤 잠재력을 어떻게 키우는 건지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뭐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하는 일은 아니고 저는 이제 어쨌든 시험을 잘 보게 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사고력 수학 이런 거보다는 중등 수학을 시작할 때 연산을 잘해서 시작을 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등의 심화 교재는 처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개념서인 개념 원리 같은 걸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보통은 센을 풀어요. 센 B씩. 사실 센의 C단계만 정확하게 한 두세 번 풀어서 넘어가도 중등 시험이 그걸 정확하게 풀 수 있다면 사실 문제가 별로 없어요. 이 얘기는 어느 학원에 가도 원장이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이제 어머님들이 A급도 그렇고 다 이제 좋아하니까 이제 하는 건데 실제 지금 내정이랑 순회, 오늘 순회 중2 시험 보잖아요. 그죠? 설명이 끝나고 이제 시험지 회수하러 나가야 되는데 문제가 쉬워지기도 했고 그 자체가 센시 정도 난이도를 넘어가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아이가 심화 어려운 거 푸는 연습을 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건 고등학교에 가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중등에서 시험 보는 연습이랑 심화서를 많이 푼 애들은 고등의 고등수학 상하를 하는데도 굉장히 좀 수월하게 해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경시했던 애들 빡빡 굴렀던 애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고등수학을 잘하고 걔네들이 결국 수학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척은 센 BC를 하고 그냥 그 일반적으로 그 분당이나 강남의 기출문제들을 풀어서 연습을 해도 되는데 만약에 복습을 하는데 괜찮은 책이 있다 그러면 저는 A급을 추천드려요. A급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A급을 제외한 나머지 하이레벨, 뭐 수학의 신, 뭐 개념 탑, 뭐 최상위 모두 다 선행학습이 안 되면 못 푸는 문제들이 나와 있어요. 그냥 고등수학을 풀면 풀 수 있는데 그게 몰라도 풀 수 있는 건 A급에 많아요. 그래서 만약 심화를 시키고 싶으시면 A급이 C, B, A로 돼 있잖아요. 그죠? 센을 풀고 나면 C는 사실 필요 없을 거예요. B, A나 아니면 A 단계 정도 복습을 시키시고 기초를 하셨으면 좋겠다. 심화서는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느 정도 하면 넘어갈 수 있느냐, 다음 거. 일단은 중등 수학 오늘 오셨으니까, 중등이, 중1 처음에 그 대수 있는 부분, 그 문자식이나 1차 방정식 있는 부분이 참 어려워요. 그죠? 거기 허들이 있어요. 어머님들이 초등학교 수학 잘 하던 애들이, 거기서 애들이 넘어가지를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옛날부터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부터 이제 그런 활용 부분, 특강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네, 그리고 또 허들이 오는 거, 중2학년 2학기 때 뭐, 그 도형의 닮음이라던가, 이번 시험 범위가 제일 어려워요. 어려워하는 것들을 모아놨어요, 중2가. 도형의 닮음이랑 정오의 수랑 순열 이런 게 모아놨는데, 근데 그런 허들이 있어서 매 단계마다,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공부량이 다르긴 한데,
일반적인 기준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객관적인 기준으로 분당 지역에 본인이 갈 학교,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준은 내정, 순회, 뭐 샛별 이렇게 되겠죠. 뭐 분당 정도 있고 거기에 기출문제를 시간 안에 풀었을 때 한 2개 안쪽에 풀면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2개 정도는 괜찮아요. 2개 정도는 2개를 줄이는 작업은 시험 전에 시험 공부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체를 안 틀리게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어떻게 풀 것인지, 그 다음에 내가 그 실수는 어떻게 하는 건지는. 근데 그러나 이제 2개를 넘어서 5개, 6개 틀리면 이제 우리는 거기가 비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본인이 여기를 몰라서 틀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실수 너무 많이 한다던가. 실제 다 알아도 그냥 실수를 하거나 문제가 됐을 때 5개 이상 틀렸다. 이것도 문제예요. 그거는 이제 시험 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아이가 긴장하지 않고 시험을 보는가? 아니면 뭐 계산이 어떻게 연산이 되는가? 선행의 기준을 잡으시는 거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기출 시험을 40분 정도. 그러니까 얘네들이 45분을 주거든요. 근데 어차피 집에서 보거나 학원에서 보면 학교에서 보는 것처럼 서술을 정확하게 하지도 않고요. 서술을 정확하게 하더라도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수능이나 뭐 아니면 학력고사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있잖아요. 사람이 그냥 편안하게 학원에서 보는 시험이랑 달리 내 인생에 걸렸다는 시험을 보게 되면 조금씩 시간이 더 들어가요. 문제도 한번 더 읽어보고 숫자도 다시 내가 2라고 읽은 게 맞나? 이러면 시간이 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평소 때 연습할 때는 시간을 줄여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시키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시킨 아이들이 다 잘 되진 않아요. 초등학교 때 하다 방황하다 나가기도 하죠. 그냥 잘된 케이스를 얘기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잘된 케이스는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가서 고등학교 가서 1등을 하고 이제 이런 것도 중요한데, 잘된 케이스는 저는 저희 학원에서 가장 잘된 케이스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이 아이가 본인이 힘든 과정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어떤 단원이 됐든, 아니면 학교 가서 어떤 시험을 봤는데 깨질 수도 있고, 그거 자체를 저희가 같이 극복을 하기 위해서 아이랑 얘기를 하잖아요. 그 시험을 어떻게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보기 전에 기출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네가 어려운 단원이 나왔을 때는 뭐 쉬운 책부터 해서 나랑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좀 잘 이루어져서 신뢰가 쌓인 애들은 그 다음에 힘든 과정을 만났을 때 본인 스스로 해요. 저는 그게 가장 저희 학원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와서 이제 가장 제가 좋아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여기 부분이 잘 안 되니까 다시 풀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건 있어요. 복습을 다시 똑같이 시키면 좋아해요. 본인들이 그거를 더 잘 풀면은 그 자신감을 얻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진도를 나가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본인이 여기는 자기가 똑같은 책을 다시 푼다고 스스로 와서 얘기할 수 있으면, 그거는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나 여기가 굉장히 부족해. 저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강시랑 달리 저희가 스스로 풀면서 본인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몸에 좀 배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는, 잘 된 아이도 있고, 뭐 이 케이스는 제가 얘기를 한 이유는 그거예요. 지금부터 중1 말까지가 진도 나가기 제일 좋은 시절이죠. 그러니까 중2, 중3 때 시험 때 만나면 최소한 4, 5주는 날아가요. 사실 4, 5주보다 더 날아가요. 왜냐면 4, 5주를 시험 준비를 하는데 시험 끝나고 얘가 그날 와가지고 전 다음 공부를 해야 되고 앉는 중학생은 전 본 적이 없어요. 본인의 그 학부모님 자녀가 나는 시험 끝나도 오늘은 가서 공부할 거야. 저도 그러지 않았어요. 공부를 못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한 6주가 날아가요. 6주면 그게 1년에 치면은 6, 4, 24주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방학 끝나고 나와서 놀고, 뭐, 하기 전에 놀고. 그래서 가장 좋게 지루한 과정을 나갈 수 있는 과정이 생각외로 초6이랑 중1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지만, 착실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준대로 그 아이를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기 관심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얘기하고 아니면 넘어가려고 그래요. 관심 있어요? 네. 일단은 가장 좋았던 거는 영재학부랑 자사고를 준비하면 가장 좋은 점은 단기 목표가 있는 거죠. 아이가 단기 목표가 있으면 너무 먼 목표에 비해서는 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영재학부 반도 운영을 하고 자사고도 보냈는데 요새는 좀 회의적이에요, 제가. 자사고 같은 경우는. 이유는 자사고에 간 아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한 거에 비해서 대학 실적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더라고요. 뛰어나지 않다는 얘기는 제가 생각할 때 중학교 때 가르칠 때 더 뛰어난 애가 자사고를 간 애가 일반고를 그냥 간 애보다 대학을 못 가는 경우를 많이 목격했어요. 거기에 이제 수시나 내신에 치여가지고. 그러니까 분당 지역이 어쨌든 수시를 되게 잘 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편한 학교에 가서 잘 챙겨서 대학을 잘 간 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제가 그동안 한 7, 8년 동안 수시 생긴 뒤로. 그래서 좀 회의적이긴 한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얘네들 있잖아요. 영재학부 관심 있어요? 영재학부는, 일단 준비를 하시면 모든 수학 상하를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하루에 시험 4시간씩 보고 매일 하잖아요. 그죠? 그 경험이 애들이 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의 목표가 고등수학 상하를 많이 하는 게 일단 1목표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보통 달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영재 갖고 준비했던 애들 중에는 보통 고등 기출을 바로 풀리면 보통 8개, 9개 틀리거나 5개, 6개 틀리는 게 상위권도 일반적인데 오자마자 시험 보면 그건 1개나 틀리거나 다 맞는 애들이 있어요. 그걸 다 경험을 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고등수학 상하 준비가 되게 좋아요. 심지어 영재 갖고를 떨어지더라도. 그러니까 중3의 5월에 이제 2차 보고 나서 보통 저희 반에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보통 두 가지를 해요. 고등수학 상하가 기출로 어떻게 되는지 점검하는지 보통 잘 해요. 물론 뭐 영재학과를 이제 폼으로만 준비한 애들도 있겠죠. 그럼 다시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두 번째는 이제 뒤에 그 수투나 이제 미적분 자체가 좀 진도가 늦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좀 수학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투자를 더 많이 익숙해진 것 때문에 미적분도 금방 하긴 해요.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영재학과 준비를 하는 건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영재학과를 가면 이제 인생이 항로가 좀 바뀌잖아요. 그런 거는 학부모님이나 아이가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반고에서 서울대에 간 거랑 영재과학고를 거쳐서 카이스트를 간 아이들의 삶과 아니면 성향이 되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느 게 맞는 것인지 좀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이거 하면 어쨌든 그 집안 전체의 분위기가 되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저 어릴 때 영재과학고 이제 옛날 서울과학고죠. 그거 준비하고 대치통에서 그 경시도 하고 했었는데 저희 엄마 아빠 사이 별로 안 좋아요. 예. 일단은 그때는 전 새벽 3시에 학원에 항상 왔고 그러니까 엄마가 항상 소파에서 누워있다 저 데리고 가고 이제 그거에 모든 올인을 하다 보니까 뭐 부부 생활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뭐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다는 거. 여기는 옛날에 좋았던 이유는 자사고는 수시 준비하는 게 굉장히 이제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이거 준비한 애들이. 그래서 여기 준비하다 떨어진 애들이 잘 갔어요. 예전에 제가 한 해는 외대국어를 둘 다 붙인 적이 있고 다음 해는 외대국어를 둘 다 그러니까 두세 명이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왕창. 이쪽은 한창 왕창 붙고 왕창 붙었던 애 중에서 하나는 뭐 서울대 치대를 갔는데 한 명은 이제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대를 갔는데 그 다음에 외대부가 떨어진 애들이 서울의대를 2명이나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보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건데 게다가 이제 그런 게 있죠. 요새 이제 수시가 별로 이런 비교과가 아니라 사실 그냥 공부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빛이 발했다는 거. 예, 그리고 뭐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정권 하에서는 불이익을 보고 있어요. 사실은. 뭐 이거는 뭐 영상 나가도 괜찮아요. 외고랑 특목고랑 자사고랑 기본적으로 어쨌든 뽑는 숫자 조절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그 똑같은 자사고나 이런 데서 그 2등급 받는 애가 가는 학교 자체 지금 수준이 좀 떨어졌어요. 지난 몇 년 동안. 그거는 뭐 조절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연산을 되게 잘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연산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초등수학이 한 번 했을 때 0.9, 그러니까 90% 확률로 맞히는 아이가 중등의 좀 어려운 문제를 연산을 하다 보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굉장히 90점 정도를 받는 아이가 7, 80점으로 70점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초등 수학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얘기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연산을 정확하고. 이 연산이 틀리면 답이 없어요. 미국에서 온 애들 있잖아요. 미국에서 공부하다 날라온 애들. 머리는 되게 좋아요. 부모님들 머리 좋고. 지금도 미적분 하는 애가 있는데 굉장히 이해가 빨라요. 그래프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굉장히 창의적이죠. 계산을 다 틀려요. 계산이 안 돼요. 그럼 점수가 안 나오죠. 그런 거. 그래서 연산을 좀 많이 연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이게 초등이랑 달리 확 어려워져요. 특히 중1 들어오자마자 문자식부터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아니 그 뒤를 하시는 분이면 2-2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3-1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게 3-1의 인수분해 2차 방정식, 2차 함수는 사실 고등수학이랑 거의 연계가 돼 있죠. 거기부터 그냥 고등수학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게 이제 아이들이 다 싫어하는 거죠. 문제 길면 안 읽잖아요. 그죠, 애들이? 안 읽고 가져와요. 모른다고. 문제를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그럼 문제를 몰라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문제를 읽히고 하는 게 이제 저희 직업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중등수학이랑 다른 점이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이렇게. 얘 나오고, 얘 나오고, 얘 나오고, 얘 나오고, 얘 나오고. 이거 금방 다 까먹어요. 진짜로. 예. 그러니까 계속 겹쳐서 반복을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쿼리가 나쁘고, 우리가 하는 게 좋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한 번 보고 알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머니랑 상담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고등수학 상을 한 번 봤는데 이걸 왜 모를까요? 몰라요, 원래. 진짜로.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머님들 옛날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예전에 한 번 보고 내가 수학 문제가 다 풀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버님들도 제가 많이 만나보는데 아버님들은 마지막에 대학 입시 가기 전에 본인이 가졌던 그 실력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왜 이해가 안 가니? 이걸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그 반복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거를 심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습도 하지만 그거를 객관적인 그 시험을 봐서 그 점수가 얼마나 나온지에 따라서 다시 복습을 시키고 하는 게 아이한테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실제 점수가 이래요. 본인이 스스로 풀었을 때. 이게 지금 되게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이제 실력 정석을 했다는 아이를 받아가지고 실력 정석을 풀려본 적이 있어요. 얼마 전 얘기예요. 아예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정석을 줄까? 그래서 그날 당일이요. 첫 수. 좀 힘들어 해요. 다시 설명을 해가지고 센 A 단계를 푸는데도 못 푸는 거예요. 이게 사실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이제 상담할 때 실력 정석을 얘기를 했었는데 시험을 안 보고 들어온 케이스인데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실력 정석을 풀렸는데 그 다음번에 못 풀어오고 센을 풀고 근데 제가 그 아이랑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 어떻게 했었니? 라고 얘기를 했더니 실력 정석을 푼 게 아니라 실력 정석이 푸는 학원에서 그냥 눈으로만 한번 보고 온 거예요. 그냥 본인이 스스로 아무것도 못 풀어요. 정말로. 그런 게 스스로 풀어서 어쨌든 넘어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복습을 좀 많이 해야 된다는 거고 여기서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쉬운 문제를 틀리지 않는 거. 그 상위권이 있고 극상위권이 있잖아요. 이건 비단 수학뿐만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극상위권이 돼서 서울대 가고 의대를 가는 애들은 가장 중요한 게 안 틀리는 애들이 쉬운 거를.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대진고 1학년 시험이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시험에 대해서 그 어디서 나온다는 얘기도 하고 막 그걸 준비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트렌드는 고난도랑 자유에서만 나온다라는 얘기 드렸죠. 대진고 시험이 정확하게 모든 아이들이 아는 데서만 나왔어요. 고난도에서 자유에서만 딱 나왔어요. 저희 반 애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안 본 문제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저희 반 애들이 다 100점일까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중학교 때 아니면 사고력 수학을 하든 뭐 아니면 좀 어려운 문제를 풀든 이 문제를 풀어서 이 아이가 뛰어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본적으로 아는 문제를 안 틀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아는 문제를 안 틀리는 게 아까 경시도 말씀하시니까 머리가 좋고 좀 경시하는 남자애들이 어려운 문제 푸는 것만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쉬운 문제 하면 나 알아. 근데 틀리면 그거 실수야 아는 거야.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실수야를 반복하면 대학을 가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 좀 지루한 과정, 센이나 실력 정석이나 이런 거를 아니면 고난도나 아니면 기출을 반복적으로 아는데도 풀어서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연습이 계속 돼야 돼요. 그 진짜 지루하고 힘든 작업이거든요. 그 지루하고 힘든 작업을 그나마 아이들한테 해야 된다고 느끼게 하는 거는 저는 그게 제일 좋았어요. 대진고 시험 보게 해요. 지가 반타작을 해. 그럼 풀 수밖에 없잖아요. 대진고를 가야 되면. 그래서 제가 시험을 계속 많이 보는 거고 그 지루한 과정 푸는 거를 해서 이 쉬운 문제를 틀리지 않는 게 결국은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게 사실은 이제 고입이 아니라 대입이잖아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올해 수능이 그러니까 수원 수투가 나와서 모든 입시 기관들이 얘기할 때 쉽다고 얘기했고 고3들이 해볼 만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분당 지역 고3들 지금 수능 다 못 봤어요. 대부분. 잘 본 사람 되게 드물거든요. 그리고 등급컵도 생각으로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그 이유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시험이 한 세트가 나와서 킬러 문제가 여기만 있었는데 공통이랑 선택이 있으면서 킬러 문제가 양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풀고 여기도 풀다 보니까 애들이 많이 틀려서 등급컷이 지금 한 4점에서 8점 더 떨어졌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킬러 문제 빼고 나머지 다 맞추면 대학 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수학이.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킬러 이 두 개 버리고 만약에 둘 다 맞았다 그러면 1등급에서도 한참 높은 1등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려운 문제를 못 푼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연습을 하고 아는 문제를 틀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수학은. 근데 그걸 안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지루한 반복을 해야 되죠. 스스로. 그게 되게 힘든 점이고 저희도 그걸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네. 제가 이제 어릴 때는 좀 반항심이 많아가지고 똑바로 앉아라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똑바로 안 앉아도 너보다는 수학을 잘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되게 건방진 아이였죠. 나이가 들고 나서 바뀌었어요. 이게 자세가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그 자세를 바르게 하고 어쨌든 간에 그 본인이 스스로 푸는데 좀 겸손한 마음으로 푸는 아이가 실수를 더 잘하더라고요. 과학적인 근거는 없어요. 제가 볼 때 시험을 두려워하고 내가 잘 볼까 걱정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애들이 결국은 더 잘 보더라고요. 과학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대학은 문과를 나오기 때문에 좀 과학적인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이 바른 자세가 되게 중요해서 앉아서 제가 돌아다니면서도 엎드려 있거나 팔 턱 대고 있으면 뭐라고 해요. 그거는 스스로 더 웃긴 거는 어떤 아이가 턱 대고 3번 얘기하잖아요. 그럼 얘가 안 할까요? 좀 있으면 또 이렇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잔소리를 해서 자세 자체가 편안하게 바꿔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세가 되게 중요하고 이거를 참 못해요, 애들이. 실수의 대부분은 이거예요. X를 구하라 그랬는데 Y를 구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엄마 내가 2 곱하기 3을 6이 아니라 8로 썼어, 뭐 이런 얘기. 2 곱하기 3이 6인 건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런 실수를 초등학생만 할 것 같죠? 고등학교 2학년도 해요. 내가 잠깐 미쳤나 봐요. 고등학교 2학년이 그걸 하나 틀려서 등급이 밀리면 이제 대학에서 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특히 초등학교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어쨌든 노트에 정확하게 바로 쓰는 습관, 본인이 하는 거, 그 다음에 자세, 바르게 읽기. 이거를 사실 처음엔 좀 어떻게 보면 요령 펴서 빨리 하는 거보다 더 느릴 수 있는데 이걸 잘 잡아놓으면 그 아이는 그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저희가 제 잔소리를 들어가지고 한 애들은 지금도 어떤 문제를 풀 때도 다 노트에 정확하게 풀려는 그게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실수를 줄이고 빠르게 푸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제가 강조하는 건 자세를 되게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네. 요거. 저 양을 숙제를 많이 내는 사람이 어릴 때도 많이 했고, 근데 이제 초등 때 제일 제가 안타까워하는 게 왕창 줘요. 양치기라고 하죠. 첫 문제를 풀었어요. 한 세 문제 틀리면 애가 얘기하죠. 나 첫 문제나 풀었는데 세 문제 틀릴 수 있지.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차라리 100문제를 풀고 다 맞는 게 훨씬 중요해요. 나는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틀리지 않아야 된다. 그 습관. 그래서 시험 문제를 만나도 난 다 맞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머니도 가장 답답한 게 이 정도 시험에서 8점은 잘한 거야.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거. 그러니까 틀리지 않는 거. 틀리는 거 자체를 되게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항상 다 맞으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이게 우등생을 만드는 거라 생각해요. 안 틀리는 거. 조그만 시험을 보던, 작은 걸 보던, 안 틀리려고 노력하는 거. 그렇지만 이제 틀렸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틀렸을 때 뭐 그 부분을 전체 복습을 할 수도 있고, 그거 오답을 하고 다시 연습을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이제 또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네. 제가 말이 많아가지고, 옛날에는 PPT 한 장 띄워놓고 30분인가 얘기해서 모든 사람들이 뒤에서 다 말린 적이 있거든요. 오늘은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좀 무섭네요. 지금 뒤에 할 얘기가 많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빠르게 재속하시는 것보다 강조는 정확한 거예요. 정확하게 항상. 정확하게. 정확하게 하면 빨라져요. 정확하게 많이 풀면. 많이가 좀 힘들죠. 정확하게 많이 풀면. 그러니까 시간 부족한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딱 테스트 본 거 보면 시간 부족해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시간 부족해 보이는 애들. 되게 정자로 또박또박 쓰고 부족할 것 같잖아요. 물어보면 시간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요. 중등 시험에서 시간이 부족하면 고등은 큰일 나요. 그러니까 중등에서 한 15분, 20분 남던 애들도 고등에서 시간이 부족해요. 이게 남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되게 조바심을 내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정확하게 풀고 맞는 게 더 중요한 거. 연습을 좀 마음을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빨라진다는 거라고 차라리 더 시키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너무 그거를 너 지금 이렇게 되면 시간 안에 못 푸니까 뭐 2시간 안에 몇 문제 풀고 가 보다도 안 틀리게끔 그거를 북돋아 주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건 진심이에요. 왜냐면 저도 양치 얘기를 해봤고 양치 많이 하는 학원들 많잖아요. 서울에 가면 황소나 이런 애들 많잖아요. 그죠? 거기서 황소에서 삐뚤어져서 계속 많이 틀리던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 중에서 나 어려운 거 좀 잘 푸는데 계속 틀려가지고 수학을 잘해요. 반에서 잘 해가지고 애들 막 알려주고 실제 점수는 애들보다 더 떨어져요. 죄송한데 대학 잘 못 가요. 그러면 가기 힘들거든요. 차라리 확실하게 해서 맞추는 애들이 대학을 더 잘 간다는 거. 목표는 그거잖아요. 저희가 멋있는 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좀 알아셨으면 좋겠고 이게 이제 뭐 처음 오시는 분들 있어서 제가 이제 학원 좀 설명을 좀 드리는데 왜 빡세냐라고 물으시면 뭐 숙제가 많고 양치기가 빡센 게 아니라 저는 스스로 애들이 다 풀어서 빡세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신기한 게 요새 아이들이 예전보다 더 점점 더 이게 요새 아이들 그럼 이제 노인네가 돼가는 것 같긴 한데 예전보다 좀 더
앉아있는 걸 힘들어 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이렇게 다 받아보면 4시간 앉아있는 걸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힘들어해요. 본인이 스스로 푸는 거를. 그게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예전같이 그러니까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을 때는 어쨌든 책도 많이 읽고 앉아있던 애들이 요새는 이제 되게 자극적인 미디어나 이게 많잖아요. 앉아서 지루하게 책을 읽고 푸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수업을 2시간 하고 2시간을 뭐 테스트를 보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담임선생님이 얘기를 해가지고 2시간 테스트를 다 안 하고 그냥 수업만 하고 애들도 있어요. 수업만 하고 있다가 조금 익숙해지면 늘리고 익숙해지면 늘리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빡세다고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2가지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다 풀어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검증을 항상 시험으로 한다. 이게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점이거든요. 이제 미안한 얘기지만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중등 때 가서 하고 해야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되게 싫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그냥 예전에 눈으로 보거나 아니면 본인이 안 풀었을 때 알 것 같은데 풀어서 안 풀었어요. 그거를 드러내고 싶지 않잖아요. 시험을 저 보고 싶어요라고 하는 학생은 거의 없어요. 정말로 시험을 안 봤을 때 문제가 된 걸 알아서 봐야 된다고 느끼기 전까지는. 근데 그거를 느끼게 해주려는 게 이제 제 목표고.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본인 스스로 난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다시 해야 된다. 아니면 계획도 잘 세우고 이번 중간고사 계획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자기주도 학습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처음에 초등학생은 안 되죠.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주도 학습이 아니라 지금 제가 하는 학습이죠. 제가 어떻게 하는 가이드를 하는 건데 그게 아이가 언제 달라질지 모르지만 달라져서 조금씩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를 자기 의견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좀 다시 해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 이번에 수원 나가는 것보다는 그냥 이걸 다시 복습하는 게 나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면 이 아이가 자기가 공부에 대해서 아니면 본인의 실력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메타인지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본인이 뭘 아는지 안다. 이게 되는 게 사실은 그런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거는 모른다, 안다. 이제 이걸 파악하는 건데 그게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쌓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 학원 와서 10여 년 동안 한 거는 만들고 나서는 테스트 만든 거밖에 없어요. 지난주도 테스트를 만들고 있었는데 온갖 테스트를 다 만들죠. 그게 범위에 맞춰서 하는 거든 아이를 만들든. 그러니까 이 테스트를 보는 거를 중요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선행의 기준, 넘어가는 기준이 이제 중요하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그 문제집 보셨으면 알겠지만 센이나 이런 거는 이게 어떤 유형이 이렇게 21번 유형 그럼 거기에 대한 유형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걸 안 보고 풀었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게 될 리가 없잖아요. 심지어 이런 아이도 있었어요.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좀 이상한 공식 같은 걸 만들어 놨어요. 수학적으로 이 공식은 모르는 게 나아요. 사실은. 모르고 풀어야 되는데 이제 지들 편하라고 냅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안 가르쳐 줘요. 이걸 풀다가 아이가 가져와요. 여기 공식대로 넣었는데 답이 안 나와요. 이건 가장 문제잖아요. 그죠? 이거를 막을 거에 대해서 고민을 예전부터 많이 했어요. 그러면 숙제를 조금 주고 생각할 시간을 줘볼까? 숙제를 조금 주고 생각할 시간을 주면 그냥 생각을 안 하고 빨리 끝내고 놀아요. 아시죠? 그거는. 그래서 생각을 하게 하고 아이가 유형을 몰라도 공부를 해서 시험 볼 수 있는 건 시험이 제일 좋아요. 시험에는 유형이 없잖아요. 단원이 섞여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A급을 복습을 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분당 지역 5개 학교 있는 거 있으면 그 기초를 풀리면서 복습을 시키기도 해요. 그러면 어쨌든 전범위에 있는 문제가 다양하게 다 나오고 거기서 비어있는 게 있으면 뭔지를 알고. 이게 가장 문제가 책이 너무 잘 돼 있어요. 팁이라고 다 써 있는 것들이 알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안 가르쳐줘도 어디서 듣고 와요, 학교에서. 그런, 고등학생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로피탈 정리 같은 게 있어요. 교과과정 외인데, 저는 교과과정 외가 필요하면 가르치거든요. 전 초등학교 4학년한테도 기하에서 나오는 삼각형 구하는 공식이 있으면 다 알려주는 사람인데, 로피탈 정리는 안 알려줘요. 이유는 로피탈 정리를 쓰기 시작하면 다른 연습이 안 돼요. 로피탈 정리는 고3 때 알려주는데, 예를 들어서 고1 때 그걸 한 애가 학교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얘기를 한 거죠. 야,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그냥 나오거든요. 와서 얘기해. 왜 이걸 안 가르쳐 줬냐. 이런 거. 이런 걸 안 가르쳐 주고 싶은 거죠, 저는. 그런 게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은 이 테스트를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테스트 보는 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뭐 학부모님과 아이 뭐 이렇게 되는 게 사실은 제 목표긴 해요. 그래서 테스트를 보는 거고, 학원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제가 자세히 드릴지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수경사하고 테스트 보고 오답하고 복습하고. 요건 관리에 대한 얘기예요. 생각으로 저희 초등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요 테스트실에 만약에 들어오잖아요. 번호 있잖아요. 15분마다 한 번씩 조교가 일어나서 확인하고 중간에 자는 거 다 깨우고 쉬는 시간 아니면 못 나가고 핸드폰 다 뺐잖아요. 그죠? 15분마다 각 반에 이제 애들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없어지면 CCTV 돌려서 찾아와요. 저희가.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되게,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막 그러려니 하는데 초등학생이 처음 와가지고 이렇게 초등학생들 몰래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관리가 좀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수업을 하면, 수업은, 일단 수업은 2시간이죠. 그죠? 2시간 동안에 이제 그 가장 큰 고민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 내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뭐 정원으로 나누면 이거밖에 배분이 안 되냐,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첫 번째는 본인이 푸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개념 설명이란 건데, 이 개념 설명이 그런 게 있어요. 일단은 강의식 수업을 하는 개념 설명도, 심지어 고등 설명을 해서 정석 한 단원을 나가도, 정석 한 단원에 소단원이 3개 있으면, 그 3개 중에 하나 설명하는 거는 5분이 안 돼요. 그 뒤로는 그 예제를 풀어주고, 그 앞에서 보여주고, 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 이 5분짜리를 설명해주고 애들이 풀고, 다른 애 푼 다음에 이걸 다시 설명하는데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특히나 그 개념이 한 번에 제가 되게 멋있는 설명을 못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문자를 써가지고 아름답게 논리적인 하자가 없이 설명을 하면 되게 멋있겠죠. 저 얼마 전에 중2 기말고사 특강도 하고 밤 10시에 지난주까지 고1 심화 특강도 했는데 저는 그런 수업을 하지 않아요. 이제 얘네들이 시험 밥 보려면 미안한 얘기지만 여기는 외워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처음에 개념 설명을 제가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되는 거대로 한다고 해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처음 학원 가 와서 느꼈고 곰곰이 떠올려 봤더니 저도 옛날에 실력 단속하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2차 함수, 2차 방정식이 하나로 이어지는 게 느꼈던 게 최소한 한 3번 정도 풀고 나서 아 그렇구나 느끼고 나서 그 다음에 들으니까 이게 멋있잖아요. 아 그럼 난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아이가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못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개념 설명이라는 거는 듣고 풀어보고 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적용된 거야? 그럼 다시 모르면 설명 듣고 그게 유기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되게 멋있게 말하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걸 되려고 노력을 하고 아이도 계속 하려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목표인 거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개념 설명을 하고 문제를 본인 스스로 풀게 하려는 게 이제 저희가 수업의 목표고 뭐 이렇게 출석도 보내고 이제 한 거를 카드에서 사서 보낸다는 거죠. 노트는 항상 저희가 이 노트를 좀 잘못 복사했는데 여기 왼쪽에만 쓰게 해요. 왼쪽에만. 그리고 오답은 오른쪽에만 하고 해서 채점을 하는데 제가 이제 다른 사람 복사한 걸 붙여놨는데 좀 이쁘지 않은 노트를 복사한 것 같아요. 이제 오답 관리를 한다는 거고. 이게 한 7년 전 사진이에요. 8년 전인가? 네. 그때보다 제가 지금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요거 되게 중요하죠. 실력 파악하는 거. 이 실력 파악은 이제 그것 때문에 돼요. 저희가 직접 오답을 가르쳐 주면서 아이 반응을 보기 때문에. 어디까지 얘기하겠을 때 알아듣는지. 그게 사실 실력 파악이 가장 중요한 거죠. 두 번째 실력 파악은 테스트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검증은 테스트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하는 거는 이 아이가 한 번의 수업을 받아들이는 아이인 건지, 한 번에 못 받아들이지만 여러 번 해서 본인 걸로 소화하고 되면 안 틀리는 건지. 그런 개인적인 파악은 어떻게 보면은 수업을 하는 담임 선생님이 여러 번 이 아이와 오답도 하고 시험 틀린 것도 풀어보고 하면서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사실 되게 중요하고, 뭐 이건 당연하겠죠. 저희 개별 수업이니까 그 안에서 이제 개별 선정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아이한테 어떤 교재를 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걸 나갈 때도 단원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단원은 이 교재가 아니면 다른 교재를 써서 아니면 거기는 설명을 더하던 아니면 저희가 프린트를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냥 쭉 나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애들이 편하게 지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한 달마다 이제 보고서가 나가면서 이제 저희도 계획을 좀 세워보기도 하고 네. 제가 대학에서 이제 경제학도 전공하고 그랬거든요. 경영학도 전공하는데 여기 이제 경영학의 대부죠. 이 사람이 한 말인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객관적인 수치가 나오지 않으면 저희는 관리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 아이는 실력적으로 시험 봤어요. 저는 이제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이 테스트를 봐가지고 몇 점 나왔다라고 하면 믿어요. 대진고에서 1등급이 나왔어요. 내신에서. 그건 전 믿어요. 그건 객관적으로 검증이 된 거잖아요.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테스트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테스트가 여기 다 못 쓰지만 요약을 한 게 이 정도인 거죠. 네. 내용 자체가 뭐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아무튼 제가 이제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온갖 테스트는 다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거는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처음에 보통 대부분 아이들이 센으로 나가잖아요. 정석이나 센으로 나갔을 때 이 테스트는 저희가 이제 한 8년 전에 제가 이제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만든 건데 논문도 읽고 한 게 그건데
오답을 그냥 하나 틀린 걸 하는 것보다 전체 복습을 하는 게 그 아이한테 더 훨씬 효과적이라는 논문을 제가 그때 많이 읽고, 이거는 뭐냐면, 셀에 있는 거랑 숫자도 바꾸지 않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본인이 스스로 그날 풀어온 거 가지고, 그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 시간에 볼 수도 있고, 똑같은 걸 풀어서, 여기 점수가, 예를 들어서, 한두 개 틀려, 한 두세 개 90점을 못 넘으면 보통 재시험을 봐요. 그 맞을 때까지. 90점을 못 넘으면. 만약 60점 이하면, 우리는 전 그 지표로 봐요. 그 단원을 전체 다시 복습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지표를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 복습 테스트죠. 복습 테스트. 이거 자체가 굉장히 그 부분을 다지는 데 도움이 많이 돼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험 본 거는 이제 오답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주말에 이제 그 스캔해서 카톡으로 이제 발송을 해드리고 있고요. 오답을 하고 있죠. 테스트실은 코로나 전인 것 같죠? 네. 옛날에 꽉 차 있었는데 요새는 좀.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험삭 선생님이 상주해서 아이디를 하게끔 이제 관리를 하고 있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시험 시간 관리, 주성 저석제. 그래서 얘가 뭘 하고 있는지, 시간 안에 시험을 보게 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관리에 틈이 안 생기도록 이제 항상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집에서 복습도 하고 숙제를 하죠. 요거는 제가 써놓긴 했는데 뭐 이거는 잘 안 돼요. 아시죠? 집에 가서 문제를 푸는데 모르면 옆에 정석을 꺼내 보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제일 이상적이긴 한데 저는 그냥 시험 봐요. 그래서 시험을 보게 하는 게 왜냐면 제가 이제 이 노력을 들이느니 이 아이를 설득해서 이것만 풀러 노력을 들이느니 그냥 와서 계속 시험을 보면 어차피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요거 채점하고 틀리면 이제 바로 프로그램 저희는 항상 숙제 검사에서 하니까 요거 참 중요한 얘기고요. 저는 이거보다 더 내는데 제가 내는 숙제량을 여기다 쓰면은 이제 저희 학원 선생님들이 안 좋아해서 네 저는 사실 그 중학교 때는 밥만 먹고 수학만 해야 되는 주의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2시간 정도씩 매일 해도 뭐 많이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은 특히 초등학생한테 그럴 거예요. 매일 2시간을 꼬박 앉아서 본인이 푸는 거는 그죠? 네. 이게 중요한 거고 이제 요거를 좀 보시면 돼요. 뭐 이건 찍으셔도 되는데 이 노트 쓰는 거 있잖아요. 저희가 도형을 항상 그리게 해요. 도형을 중학교 때. 이거는 이제 저희 학원을 다니든 아니든 그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형을 그리게 하는 거는 저희가 미술학원이라서 뭐 애들 그림 잘 그리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에요. 도형을 그리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고등수학에 가면 도형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말로 나와요. 말로. 그림이 안 나와요. 삼각형 ABC가 있는데 A랑 B 사이에 1대2인 점 P를 찍어서 P에서 어디 수선을 내려가지고 그죠? 그거 있잖아요. 여기서 연습을 많이 안 해보면 잘 못 그려요. 그게 보통은 난이도 있는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당연스럽게 도형을 저희가 이제 그 시험 대비하는 워크북은 노트에 안 쓰고 그냥 바로 풀리거든요. 시험 볼 때도 시험지에 바로 풀리는데 평소 때 연습을 할 때는 도형을 그리게 하고 서술을 여기서 하는 이유는 특히 도형 그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고등학교 시험에 도형이 나오는데 도형이 그림으로 주어지지 않아서예요. 사실은. 이 연습을 그냥 자연스럽게 시키고 있다는 거고 제가 집에서도 노트 관리할 때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지우개를 꼭 쓰게 하시면 제일 좋아요. 애들이 이렇게 풀다가 잘못 썼어요. 이렇게 쓰거나, 그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해놓잖아요. 이렇게. 이게 실수랑 틀리는 거의 근원이에요. 자기는 알아본대. 7. 전 이런 거 때려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는 이쁘게 쓰는 거 바라지 않아요. 본인이 알아볼 때 틀리지 않아야 돼요. 7은 정확하게 쓰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거 지도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미적으로 이게 되게 창의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거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1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런 거. 이 노트를 쓸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지우개를 쓰게 하고, 이 여백도 쭉 붙여서 쓴 애들 있죠. 그죠? 알아볼 수 없게. 본인은 알아본대요. 그죠? 네. 전 읽어보라고 그래요. 다시. 읽어보라고 그래가지고 못 읽으면 그 부분 찢어버리고 다시 쓰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습관을 좀 들이는 거. 특히 이제 중등수학을 할 때는 지우개 꼭 쓰게 하고, 도형 그리고, 여백을 활용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는 채점이랑 오답.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테스트. 두 번째는 채점. 세 번째가 오답이에요. 아니다. 테스트, 오답, 채점이에요. 심지어 저한테 그런 얘기 있어요. 채점은 선생님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애들도 있어요. 저한테 와서. 그렇게 싫어해요. 애들이. 근데 채점 안에서 오답을 안 하면 사실 큰 의미가 없죠. 사실은. 물론 본인이 그걸 다시 풀었다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연산도 하고 실제로 본인이 모르는 거를 채점해서 오답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자체를 계속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죠. 그거 되게 힘든 거고, 시험 자체를 이제 오답을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제가 갑자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다가 까먹었어요. 생각이 나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까먹었어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그 노트 쓰게끔 그냥 좀 애들 좀 치얼업을 하려고, 콘테스트를 열어가지고 이제 그 뭐 상 같은 거 주고,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문상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주고 있다는 거 드리고 싶고요. 그, 요게 그거예요. 개념 원리, 센, 수학임, 알파베타. 수학임은 왜 써놨냐면 알파베타 제가 쓴 거라, 그 전체교육에 그런 거라, 요런 정도가 됐고요. 그냥 얘가 제 말씀을 말로 드릴게요. 여기 이제 A급 불량 라벨 있죠. 조금 심화시키시려면, 그죠? 수학의 신 있고, 하이 레벨 있고, 그 다음에 개념 탑 있고, 그 다음 또 뭐 있지? 그 다음에 최고 수준 해법? 뭐 이 정도? 네, 근데 그 정도까지 필요 없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념 원리를 처음 시작해서 센 하시고, 이건 하지 마세요. 이거 뭐 수학, 이거 그 저쪽에 수학의 아침에서도 이 책 쓴다 그러는데, 전 안 쓰거든요. 제가 쓴 책인데 제 디자인도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쓰는데, 개념 원리랑 센 하시고, 센 복습을 시키세요. 센 C단계, B단계 복습을 시키시고, 거기서 바로 넘어가서 이 기출 모의고사 풀리시면 돼요. 이 기출 모의고사 잘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복습을 시키시고, 나는 그리고 고등수학을 나가고 있는데 복습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A급 풀리시고, 그냥 심플하게 가는 게 좋아요. 그런 건 다 아실 거예요. 정석을 5번, 10번 한 책을 되게 오랫동안 보면 그 자체가 마스터가 된다. 근데 그걸 안 하는 이유는 아이도 지겨워하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책에 대한 그런 발망이 있어서죠. 한 책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개념 원리 센 정도 하고 A급까지. 이것만 주구장창 풀어도 중등수학 사실 문제 없어요. 불안하시면 강남에 있는 기출 뽑아서 보시면 돼요. 강남에 좀 잘 나가는 학교도 있잖아요. 빡센 학교. 뭐, 대청, 담대부중, 대청중, 뭐, 휘문 중등 다 있잖아요. 그죠? 그거 갖다 풀리시면, 뭐, 서초감 원천 수업도 잘 나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 어려운 문제 이상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물론 거기 문제가 A급에서 많이 참고를 했어요. 그거 좀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1학년 시험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요게 좀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요게 압축적이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아까 초창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비단 수학뿐만이 아니라 애들이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공부를 빡세게 하면서 애들이 공부가 되게 늘고 어떻게 고등학교 가서 내신을 해야 되는지 늘잖아요. 안타까운 얘기가 뭐 특정 학교를 제가 항상 지정하지만 이 동네 학교들도 그 아이들의 수준이나 시험 수준이 많이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빡센 학교에서 내신 고른 애들이 고등학교 가서 더 잘해요. 안타깝지만. 우리 아이는 그거랑 상관없이 시험이 쉬운 거랑 상관없이 시험이 쉬워도 난 어려운 걸 되게 공부할 거야. 이런 아이는 못 봤어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우리 학교는 시험 쉬우니까 괜찮아요. 라는 얘기를 하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아니더라도. 근데 그 얘기는 시험 보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1학년 때 못 하잖아요. 연습할 시기가 별로 없어요. 2학년 때 4번 있죠. 3학년은 4번 아니야. 2번이야. 2학기 시험 거의 대부분 버리거든요. 6번 연습하고 고등학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6번 동안 내가 암기 과목은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가서 학교 수업을 들어야 시험을 보는 건지, 수학 시험을 얼마나 준비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시험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하기 때문에 특히 2학년 첫 시험 있잖아요. 그 준비를 되게 빡세게 많이 하면 좋아요. 굉장히 2학년 첫 시험을 빡세게 준비를 많이 해서 처음에는 뭐 기출을 풀었는데 안 나오는데 빡세게 준비해서 잘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신 공부하는 본인의 기준이 돼서 점점 더 공부를 많이 하게 돼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시험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그냥 저희는 교육직책으로 2학년 시험 준비하는 책을 만들어서 도전백이란 거에서 이제 애들을 풀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상시평가 있으면 이거는 학원에서 준비를 좀 시켜줘요.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성이 좀 떨어졌어요. 아까 말씀하신 뭐 자사고를 가거나 그러지 않는 한 사실 상시평가를 잘 보는 거에 대해서 애들이 신경을 많이 안 쓰잖아요. 근데 이 상시평가가 결국은 수행평가로 이어지잖아요. 수행평가가 뭐 물론 만들고 발표하는 것도 있지만 수학을 보잖아요. 근데 남자애들이 그런 애들이 많아요. 중간 기말 다 100점을 맞았는데 B야.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수행평가에서. 제가 어제가 내정중학교 2학년 애가 와가지고 지난번 시험을 다 맞았거든요. 오늘 이제 시험 대비하러 오겠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번 시험을 96점인가 4점을 맞아야 A래요. 지난번에 100점인데. 수행평가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무슨 짓을 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밤 12시까지 내라 그랬는데 다음날 새벽 4시에 냈대요. 이런 거. 그래서 이 습관을 좀 들이긴 해야 돼요. 이 점수가 되게 커요. 고등 가서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는 그 비교과를 가지고 뭘 하는 시대는 많이 갔잖아요. 근데 교과 성적 안에 들어가는 이 상시평가에 대한 수행평가 자체를 챙기는 습관. 여자애들은 좀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남자애들이 안 하죠. 이거를 조금씩 들여서 이 자체가 시험 성적 점수를 까먹지 말아야 돼요. 그 수행평가 때 하나 틀린 것 자체가 실제 시험에서 한두 개 틀린 거랑 같으면 그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 한 문제를 안 틀리기 위해서 얼마나 큰 작업들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꼭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저희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수행평가 대비 모의고사를 봐요. 이게 좀 힘들어요. 수행평가 범위가 보기 한 일주일 전이나 3일 전에 띡 알려줘요. 저희는 그걸 애들한테 들어서 그때 훅 만들어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첨삭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준비를 좀 시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첨삭하고 월간에 이제 그 중일은 그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평소 때 보는 테스트랑 달리 월간마다 이제 테스트를 월간 테스트를 또 보고요. 그 다음에 중간 기말도 똑같이 봐요. OMR 카드 해가지고. 네.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그래도 합격자 아니다 보니까 좀 아이들이 대하는 태도가 다르죠. 이거를 제가 바꾸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예를 들면 아이가 이게 학교 시험이었어요. 뭐 2개 틀리면 울 거 아니에요. 그죠? 1학기 첫 시험 있잖아요. 2학년 1학기 첫 시험. 3학년 1학기 첫 시험은 제가 순회중이랑 내정중이랑 샛별이랑 나가서 시험지에서 한다고 서 있으면 그날 보통 한 3명 정도는 물어요. 2명, 3명은. 되게 억울하다 이거죠. 오늘 나가잖아요. 저 아무도 안 올 거예요. 못 봐도 안 울어요. 아무 못 봤는데 뭐 어쩌라고. 다음에 잘 보면 되지. 이 정도 하면 됐지. 애들이 바뀌거든요. 이 시험도 제가 이렇게 아무리 시험처럼 똑같이 만들고 저희는 막 그 양식도 똑같이 만들거든요. 내정수는. 그래도 시험 못 보면 아유 뭐 학원 시험인데 이렇게 돼요. 이거 바꿔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어쨌든 시험을 보긴 하는데 이게 압박을 느끼는 시험이나 아닌 시험에 따라서 아이가 성적이 확 다르거든요. 평소 때 잘 보다가도 시험 가서 못 보는 애 있잖아요. 평소 때 연습 많이 아무리 해도 힘들더라고요. 제가 진짜 옛날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기 청소학원에 있는 아는 원장 연락해가지고 저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애들을 주말에 거기서 시험 보게 했어요. 익숙한 장소에서 시험 보면은 성적이 더 잘 나오잖아요. 편안하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수능 시험장도 이렇게 속는 거거든요. 그 별짓을 다 해봐도 그러던데 긴장 안 하던 애가 가면 긴장을 한다니까요. 옛날에 진짜 긴장 많이 해서 그런 모든 아버님이랑 오셔가지고 그런 걸 많이 고민했던 아이가 딱 한 번 고3 때 수능을 되게 수학을 잘 본 적이 있어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국어 시험 망친 날. 그러니까 국어를 처음에 봤는데 워낙 망친 거예요. 이제 마음을 편하게 내려놓고 오늘 망쳤으니까 수학을 정말 잘 봐왔어요. 그렇다고 이제 수능 가서 국어를 망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게 참 힘들다는 거 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경험방 특강은 뭐 제가 나중에 저기서 혹시 뭐 저한테 질문을 하면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초등학생한테 좀 힘들 수 있어요. 중학생이랑. 보통 저희가 주 5일째 계속 하거든요. 근데 이게 겨울방학이 2달 길잖아요. 사실 뭐 중1, 초6은 평소 때도 시간이 많지만 이 겨울방학 특강은 사실 중2 이후한테 되게 중요해요. 이 겨울방학만큼 모든 모든 그 진도를 다 나갈 수 있는 시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평소 때 계속 내신에 치이고 하다 보니까 꾸준하게 선행 나가고 복습하는 게 이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9 to 6라고 해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저기 아예 방을 하나 줘가지고 공부를 시키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아침 9시부터 특강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매일 오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어쨌든 2달 동안 계획을 세워서 애들 많이 하는데 보통은 이것 때문에 애들이 학기 중 나가서 시험을 되게 잘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이게 약간 축적을 하는 거죠. 저축의 개념이라 생각하면 돼요. 이 자체가 굉장히, 그래서 실제 그 방학 특강을 하러만 저희 학원에 오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아직 너무 어리긴 하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주 5일 듣는 경우도 있고, 뭐 당연히 뭐 주 3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이때 이제 진도를 빼겠다고 생각하시면, 많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주 5일 아니고 이제 주 3회 하기도 해요. 3회 이상인데 보통 이제 공부가 필요하면 급하면 이제 주 5회를 많이 시키죠. 예를 들어서 고1이 주 5회 제일 많이 하거든요. 고1이. 왜냐면 고3 전에 마지막 겨울방학이기도 하고 고3 전에 고1 자체는 수학 1이랑 수학 2 같은 거는 이제 고3 문제까지 다 풀고 나가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주 5회를 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은 주 5회 하자 그러면 할까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처음엔 주 3회를 하고 나중에 이제 주 5회를 하는데 그쵸. 그래서 저는 만약 초등학교 6학년이 주 5회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9시 와서 나한테 주 5회를 해서 숙제를 그날 해서 잘하고 9to 6를 만약 해서 잘한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다 숙제를 하고 가면 숙제를 내지 않고 주말에도 숙제를 내지 않겠다. 약속을 해요. 근데 이제 주중에 숙제를 안 하면 이제 내죠. 보통은 숙제를 내요. 아, 이게, 근데 9to6 할 때는 애들 숙제 되게 잘해요. 9to6 하면. 왜냐면, 저희 가서 앉아있는데 할 게 없잖아요. 자지도 못하게 하고. 그럼 일단 수학부터 하거든요. 수학 숙제 다 해놓고 이제 보통 놀거나 이제 국어학원 갔다 오거나 이제 국어 숙제를 하는데, 그래서 되게 힘든데, 그런 게 있어요.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라는 게 본인이 남들보다 잘하고 진도도 있죠. 나는 실력 정석을 해. 나는 고등수학을 해. 난 미적분을 해.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지난 겨울방학 때 그렇게까지 수학을 많이 푼 이것도 자부심이 돼요. 자존심도 되고. 그런 거를 심어주기도 참 좋은 거라서, 조금 생각해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계획표를 세워가지고 얘기를 해요. 말씀드려요. 양식이 좀 바뀌긴 했는데, 그건 제가 다음에, 그러니까 비슷해요. 그냥 매일 언제 뭐뭐 나가는지, 성취도 평가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나간다는 거죠. 이 계획을 방학 들어가기 전에 미리 세우고요. 그 다음에 방학 매 주마다 성취된 거를 해가지고 저희가 보내드려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확인하시면서 이제 방학 계획을 하는 거고, 진짜 너무 많은 계획을 세우면 더 실행을 못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할 거를 해서 그거를 매일 되게 지겹지만 실행을 해 나가면 결국은 2달이 지나 있으면 뭐라도 끝나 있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거를 좀 많이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와서 이제 매일 시험도 보고 숙제도 하니까, 좀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신청자 중 선발을 해서 본인이 학습 계획을 세우고 아예 저기 큰 자석을 하나 줘요. 애들이 좀 좋아하는 큰 넓은 자석을 줘서 공부시키는데 6학년은 좀 힘들 수 있어요. 아이가 너무 합의가 안 되면 신청하지 마시고 보통은 이제 중등 고학년 애들 급하잖아요. 그죠? 중3이랑 고1 이제 이런 애들이 좀 많이 한다는 거. 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내신 대비는 좀 길어지긴 했는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책이 그냥 하나 나와요, 저희가. 이게 센 대표 유형 모아놓은 거고, 이게 분당 강남 기출문제들 모아놓은 거고, 크리티컬 포인트는 저희가 재작년인가 선생님들끼리 모아서 각 단원에서 알아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것들 모아놓은 문제고,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죠. 책은 여기까지 나와요, 크리티컬 포인트까지. 심화는 푸는 학생들은 프린트로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당 강남에 이제 기출문제들을 풀죠. 시험 대비는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출문제 푸는 거, 그 다음에 푼 거 오답하는 거, 학교 프린트나 학교 부교재. 이게 기본이에요. 시험 전에는 학교 부교재랑 교과서 기본이에요. 프린트랑 비교재. 부교재랑 프린트 기본이죠. 추가적으로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가서도 예를 들어서 제가 고난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고난도랑 자의. 그래서 고난도랑 자의가 다 돼 있는 애들은 딴 것도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신 고쟁이도 풀고 실력 점검도 풀잖아요. 저는 예를 들면 이렇게 풀어요. 고난도 한번 풀고 내신 고쟁이 갔어. 고난도 다시 풀고 실력 점검하고. 부교재는 항상 그거를 반복을 많이 해주긴 해야 돼요. 그거를 베이스로 두고 마지막 전날에도 되도록이면 부교재나 학교 프린트는 싹 다시 풀고 가는 거예요. 요거는 전날 싹 다시 풀고 간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이제 중학교는 괜찮은데 중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사랑 수학 시험을 같이 봐요. 도망가요. 자기는 한국사를 하나도 외우지 않았다며. 네, 그런 게 좀 제일 힘든 점이죠. 그걸 많이 풀면 좋다는 거. 네, 이제 이런 교재가 나오고 있어요. 안에 있고 크리티컬 포인트도 만들어 놓고. 요거는 그 워크북에 있는 거를 틀리면 틀린 번호를 쭉 다서 쓰면 이렇게 오답만 모아서 만들어져요. 요거를 보통 한 2-3번 정도 또 풀고 가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어쨌든 워크북이나 기출문제 풀었을 때 모르는 걸 여러 번 이제 풀고 가서 이게 특히 고등도 그렇지만 본인이 푼 걸 제가 풀어줬어요, 오답을. 그 자리에서 다시 풀었잖아요. 그 문제 다시 나오잖아요. 못 푸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렇게 생각해요. 맞다. 이 문제 어려웠지. 까지가 끝이에요. 근데 어떻게 풀더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면 최소한 3-4번 이상 계속 복습이 돼서 스스로 풀어봐야 시험장 가서도 풀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시간이 급박한 시험에서는 내가 그걸 여러 번 풀어봐서 답을 낸 경험이 있어서 얼만큼 했을 때 내가 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 풀 수 있어요. 아니면 못 건드려요. 특히 고등수학에서도. 그래서 그거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오답을 이제 이렇게 시키고 있고요. 요거는 내신 때 저희가 이제 각 학년 전체 모아서 시험 봐서 서술형 시험 보면 참석도 하고 서술형과 이제 객관식 섞은 것도 보고 이렇게 해서 시험 준비를 또 여러 번 시키고요. 이런 걸 하면서 저희가 이 파이널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 파이널이 내정 순회 샛별을 하고 있는데 예전 관연도 기출문제 중에서 저희가 모아서 계속 하는 거거든요. 기출 변형시켜서 기출 그대로 되면 이제 법에 걸리니까 요새 어렵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 돌고 돌아요. 진짜 그래서 솔직히 중등시험은 조금 기본된 애들 마지막에 이 파이널이랑 기출문제만 잘 모아서 그것만 정확하게 알고 가도 꽤 점수 나와요. 중등은 얘기해요. 고등은 그렇지 않아요. 중등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저희가 나눠주고 풀리고 있어요.
파이널은 하고 있고, 시험 마지막에 이제 모의평가라 해서 실제 그 시험장에서 시험 보는 것도 저희가 하고 있죠. 지난주까지 2회분 봤고요. 처음에 옛날에는 3회분을 했는데, 3회분 하니까 마지막 3회 때는 애들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회분을 하고 있고요. 항상 1회는 쉽게 내요. 1회가 어려우면 2회 때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낚는 차원에서 1회 때 이제 쉽게 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을 보고 여러 가지 이제 특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파이널 특강하고 모의평가 보는 장면들이죠. 아마 여기 앞에 제가 있을 거예요, 여기. 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 오늘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시험지 수거하러 가요. 12시 10분이죠. 빨리 가야 되네. 12시 20분에 시험이 끝나죠, 순회 중에. 그럼 저 이제 바로 가서 시험지 애들 어떻게 봤는지 보고, 격려도 해주고, 울면 좀 달래주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고요. 네. 네. 네, 저희 가서 정문에 나왔는데 애들이랑 다 약속을 해요. 내일 언제 가니까 나와라 라고 얘기하면 예전에 아이스크림을 줬고요. 지금 코로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젤리를 그냥 건네줘요. 집에 가서 먹으라고. 좀 더 시험지 나오면 보고 틀린 거 확인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있죠. 틀린 거 오답은 다음에 그 시험 끝나고 와서 하죠. 왜냐하면 그걸 저희가 바로 할 수 없는 이유는 다른 시험이 있는데 저희가 불러서 수학 오답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그 보통은 보고 그냥 다시 아이한테 건네주거나, 근데 뭐 필요 없다고 주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거 받아오면 뭐. 아니면 저희가 이제 필요할 때는 제가 사진을 찍어서 와서 해설 강의 올리고 이렇게 하죠. 시험지를 웬만하면 가져오진 않아요. 가져와도 되는 거 아니면. 왜냐면 그 시험지로 수행평가라서 내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옛날에 이제 내정중에 모 선생님도 그렇고, 그런 건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날 오답을 시키진 못하고요. 그날은 다른 시험 공부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시험이 끝난 날이다. 안 올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불러와서 시험 끝난다는 데에서 오답을 시키고 있으면 애들이 다 도망갈 것 같잖아요. 그 오답은 후에 이제 수업 시간에 왔을 때 하고요. 그날은 보통 이제 저희가 시험지 보고 뭐 틀렸는지 시험지 난이도 보면서 얘기를 해주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잖아요. 되게 어려웠는데 애가 못 봤어. 그러면 어려워서 못 봐서 애들도 못 볼 거야 얘기를 해주면 또 안심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거봐라 그 내가 어제 이거 풀다 그랬을 때 안 풀었더니 틀렸다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건 아이들에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20분에 시험이 끝나니까 제 차에 젤리가 실려 있거든요. 빨리 가긴 해야겠네요. 네. 요거는 만약에 필요하시면 이 진단평가라는 게 있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되게 오랫동안 심혈기에서 만들어서 보시게 되면 대수 쪽을 보시길 추천드리고 대수가 봐야 아이가 서술한 것도 봐요. 그래서 이제 신청해서 보시면 시간 맞춰서 저나 아니면 박문정 원장이 상담을 해드려요. 뭐 공부 계획이나 뭐랑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니까 1학기 과정, 1학기 과정. 그 방정식, 부등식 이런 거 있잖아요. 도형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도형은 왜냐면 도형은 답만 써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이거 뭘 풀었는지 알 수 없고 찍는 경우도 많아요. 요거는 30도네 이렇게 푼 애들 있거든요. 딱 봐도 30도예요.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대수, 그러니까 1학기 과정을 시험 보고 신청을 하시면 제가 상담을 따로 적어 있는 거랑 대수께서 시간을 잡아드려요. 그럼 1시간 정도 상담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반적인 다 물어보셔도 돼요. 뭐 다른 과목서부터 모든 걸 해도 제가 어쨌든 그 애들 공부시켜서 입시하는 걸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석지 드리면서 제가 상담을 하거든요. 요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내일 설명해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아까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게 고등수학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자기주도로 시키는데 아예 반을 만들어서 고등수학을 1등을 만드는 위해서 필요한 교재라든지 시험 보는 거를 그냥 일률적으로 묶어서 하려는 반을 만들려는 설명을 내일 하거든요. 뭐 혹시 관심 있으시면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차피 몇 초 안 걸리니까 보여드리면 제가 유튜브도 하고 있고요. 유튜브가 어제 300명 구독자를 넘었어요. 그래요? 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그리고 밴드 제가 올리고 있고요. 블로그도 있어요. 오늘 제가 지금 시험지 받아오면 아마 총평이랑 기출 영상에서 유튜브 올리면서 블로그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인스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인스타 좀 많이 해서 인스타도 하고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다 있긴 하니까 뭐 많은 뭐 소식 들을 거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확률과 통계입니다. 네, 확통. 문과 쪽이죠. 확통은 이과에서 확통을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확통을 안 하게 만들었던 설계를 했던 그 대진이랑 나머지 학교들이 서울대를 위치한 몇몇 학교들이 확통을 들어야 되는 과가 생기는 바람에 지금 2학년도 확통을 듣게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이과도 확통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뭐 그런 얘기고. 네, 아무튼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